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얼마나 신비로우며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움을 풀어나가 볼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끝없는 우주에서 지구로 다가가면서 광활한 바다, 깊은 숲, 그리고 사막까지 펼쳐지는 모습. 이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무엇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일부 다윈의 진화론 배경. 시대를 거슬러 183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26세의 찰스 다윈은 왕립학회 지원으로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탐험 중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이 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다윈이 목적지로 향하던 갈라파고스 섬은 전혀 새로운 자연의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다양한 종의 핀치새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섬의 환경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 달랐습니다. 이 섬은 다윈에게 모든 생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에 맞춰 적응하고 변해 간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갈라파고스 섬에서 만난 생물들의 차이는 그가 가진 신이 창조한 고정된 생물이라는 개념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물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간다면 어떨까요? 그는 이를 바탕으로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즉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종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윈은 역사적인 저서인종의 기원을 지필하게 되는데 당시 과학계에서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도 이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친 존재일 수 있다는 다윈의 주장은 종교적 관점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이브 멘델의 유전 법칙과 DNA 발견. 다윈의 이론이 과학계를 뒤흔들었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성이 어떻게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멘델이 등장하며 진화론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멘델은 완두콩 실험을 통해 특정 형질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완두콩의 색깔이나 모양 같은 특성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는 이를 통해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연구는 유전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멘델의 연구는 그 당시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서야 중요성이 인정받게 됩니다. 1953년이 되어서야 과학자 왓슨과 크릭은 마침내 DNA의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진화의 메커니즘을 문자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게 했죠. 다윈이 설명했던 변화는 바로 이 DNA에 기록된 유전 정보의 돌연 변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DNA 구조는 마치 모든 생명의 설계도가 적힌 책과도 같았고 세포 안에서 세포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었죠. 3부 유전자와 진화의 분자적 수준. 지금 보이는 이 세포 속에는 끊임없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유전자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세포 안의 유전자들은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변이들이 일어날 때 종 전체가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화는 이렇게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돌연 변이와 유전자 재조합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자연 선택이 이를 거르며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갑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나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처럼 종의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개체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이어나가면서 마침내 전혀 다른 종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나무라는 개념을 보시면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생명들이 모두 하나의 생명나무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은 다윈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사부 환경 변화와 진화의 가속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도시를 건설하고 공업화를 이루면서 환경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명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적응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새들은 인간의 소음 속에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소리를 더 크게 내거나 높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나 온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조건들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또 다른 적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는 이렇게 진화를 가속화하고 생물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빙하기처럼 엄청난 변화에 대비해 자연이 생물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다윈과 유전학이 만난 새로운 관점. 이제 우주의 광활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셨듯이 다윈의 관찰에서 시작된 진화론은 이제 세포와 유전자,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들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다윈과 유전학의 발견이 만나 새로운 진화론을 만들어냈고, 이제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체의 다양성과 유연함,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밝혀낼 비밀은 너무나 많고, 우리는 그 비밀을 탐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